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재밌죠? 네,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체면 거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를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만들면 재밌긴 재밌어요. 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 어떤 거 쓸지 모르긴 하는데 하나를 잘 하시게 되면 나머지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들어가는 건 익숙하죠? CD에 줘서 포트 2023 리액트 처리해주고 npm 스타트 처리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헤더 부분이 들어갈 텐데 스킵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헤더 부분을 오늘 처리할 거거든요. 요거 한번 처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헤더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쪽에다 작업을 해줬잖아요. 그죠? 이쪽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는 동일합니다. 코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 가서 기존에 작업했던 요거에서 퍼블릭에서 여기 퍼블릭 말고 이건 컴파일 된 거니까 src 가서 인덱스 이거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혹시 안 하시고 그냥 리액트 듣는 분들은 우리 여기 자습서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스 돼 있으니까 요거 복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한번 했으니까는 뭐 또 치지는 않을 거고요. 이쪽에 가서 요것만 요거 클릭해 줘가지고 스킵에다가 요거만 넣어줄게요. 그죠? 스킵에 넣어줄 건데 이쪽에 인덱스 요거 인덱스에 스킵 요것만 넣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홈뷰 말고 스킵에 가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왜 나오죠? 스킵 메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홈뷰 헤더 이쪽에 가서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원래는 프리티어나 ESLint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린 초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다음에 헤더의 리턴 여기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인덱스에 가보시면 여기에 헤더 있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오시면 되겠죠. 이거 복사해 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넣어주시면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법에 뭐가 안 맞으면 얘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고 표시 같은 거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 헤더에 보면은 9번째 줄에 뭐가 틀렸대요. 요거 쉼표를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지? 없어지죠?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나머지는 뭐 할 게 없죠. 그죠? 나머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CSS 가져야 되니까는 여기 섹션에 가서 헤더 사스라는 거 한번 써서 작업해 볼 건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여기는 사스라는 거 한번 작업해줘서 이 부분을 한번 처리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우리가 작업한 데에 헤더에 가셔가지고 이쪽에 섹션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헤더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포지션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헤더를 이렇게 작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실 때 그냥 변환하는 거니까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여기를 사이드에 열 개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 열고 여기는 헤더 사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헤더를 픽스드 걸어서 이렇게 처리해 줬잖아요. 이 부분은 믹스인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믹스인에 가보시면 여기에 세팅에 믹스인에 가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요거 상단 고정 요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걸 쓰시게 되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인크루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인크루드 작업해 주고 포지션 픽스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써준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헤더에 가보시면 요거까지 썼고 요것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헤더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헤더 이너 작업해 줬잖아요. 헤더 이너 작업해 줬으니까는 헤더 이너도 여기다 이대 그대로 넣어줄 거고요. 요거는 지금 뭐예요? 가운데 정렬인가 양쪽 정렬이죠. 그죠? 믹스인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또 믹스인에 있을 거예요. 양쪽 정렬에서 여기 있잖아요. 플렉스 요거. 그죠? 요거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요거는 이거 대신에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인크루드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플렉스 비트윈 해주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 헤더에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 헤더 로고, 그 다음에 헤더 내비, 그 다음에 헤더 이렇게 세 개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세 개로 만든 거. 그래서 헤더 로고가 있으니까는 이너 있고, 여기 헤더 로고가 있으니까는 자식이니까는 이쪽 안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스팅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도 이렇게 작업해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볼까요? 이렇게 작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작업해주고 이쪽에다가 CSS, SAS 변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뭐 아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CSS 이렇게 요거를 해주신 다음에 픽스드랑 요게 있어야 되니까는 요 믹스인에 가서 이거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변환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변환해 주시게 되면은 뭐야 이게 별론 것 같아 이 사이트. 이 사이트 가볼게요. 이 사이트 가가지고 이거 믹스인 소스 이거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소스 요거를 밑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변환이 됐죠. 그래서 헤드에 보시게 되면은요 포지션 픽스드 돼 있잖아요. 포지션 픽스드. 그죠? 그럼 여기가 포지션 픽스드 들어갔죠. 포지션 픽스드가 뭐예요? 얘잖아요. 여기 들어갔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헤더 이너가 있고 헤더 이너 있는데 여기가 지금 로고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패딩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이쪽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죠? 이게 네스팅 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작업할 때는 좀 편해요. 근데 어차피 이건 다 컴파일은 리액트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는 우리는 SAS 문법에 맞춰서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변환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clude, mix인 기능,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스팅 기법. 이 두 가지만 작업할 거예요. 더 복잡한 거,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처음이니까 이 정도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해 보시면 문법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 사스를 이용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면은 가장 코딩은 알기 쉽고 보기 좋고 수정하기 좋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스를 통해서 좀 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막 강력하게 구현해가지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작업해주잖아요. 그럼 역효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기 막 진짜 막 믹스인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막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 효과는 별로 그렇게까지 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해석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단한 것만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래서 로고 부분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로고 부분 해줘서 요거 여기는 특별하게 변환시켜서 쓰는 거 없으니까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요 안에 EM이 있잖아요. 그래서 EM이 있으니까는 이쪽에다가 EM 해주고 요렇게만 이렇게 해주면 보기 좋고 수정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li에 inline 요거 넣어줘야 되니까는 요거는 필요가 없고 line을 쓰나 보죠. 이렇게만. 그래서 여기다가는 inline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A링크 안에 있으니까는 이렇게만 처리해 줄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요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죠? 가상 요소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A에 가상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A 안에 있으니까는 이쪽에다가 AND 표시해 주신 다음에 비퍼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했을 때 비퍼니까는 이쪽에다가는 AND 표시해 주고,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비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작동이 되는지. 네,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모바일 같은 경우도 여기는 현재는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쪽에 가서 스펜 자식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펜의 비퍼니까는 스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스펜 안에 들어갔으니까는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엔드 표시해줘서 여기다 비퍼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고, 그죠? 애프터 들어갔으니까는 여기도 애프터 처리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애프터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은 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반응형이 안 된 건데 반응형을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헤더 내비가 디스플레이 논이니까 내비, 헤더 내비를 찾아가는 거죠. 여기 헤더 내비에 헤더 내비가 없네요. 그죠? 여기다가 헤더 내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죠. 여기가 내비잖아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헤더 내비 안에 LI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더 내비가 있고 LI가 있으니까 헤더 내비에 디스플레이 논 시켜줬잖아요. 이쪽에다가 이제 미디어 컬을 만드는 겁니다. 미디어 만들고 여기다가 맥스 위드 값을 800px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헤더 내비한테 디스플레이 논을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확인해 봤을 때 검사를 해주면 이게 사라져야 되거든요. 800이 됐을 때 사라지죠. 그죠? 잘 작동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은 여기가 돼 있으면은 이 밑에 보시면 내비 얘가 나타나 되죠. 그럼 내비 찾는 거죠. 여기다. 지금은 변환시켜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 작업하기면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바로바로 그때다가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나타나라 처리해주면 이쪽에 가서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쪽에 이제 요것을 하나 해줘야 되겠죠. 쇼가 붙었을 때 이 부분을. 그럼 내비에 이제 쇼가 붙었을 때를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작업하면 되겠죠. 여기 내비니까 쇼가 붙었을 때 얘한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 해주고 쇼가 붙었을 때 여기다가 뭐 해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주고 여기 안에 UL이 있을 때 요거 작업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 작업해 주고, 그죠? 그 안에 LI한테는 여기다가는 이렇게 블럭이랑 라이트 요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또 A가 있으니까 여기 A한테는 작업해 줘서 요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쇼 붙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쇼가 붙었을 때니까는 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 부분이 좀 붙었을 때 처리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얘랑 동급이니까는 이쪽이니까 여기다 작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쇼가 붙었을 때
여기다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이거 애니메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붙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또 밑에다가 붙었을 때 애프터, 여기 애프터한테 여기도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잘 해보세요. 천천히 변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거는 근데 스케이트 붙여야지 처리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죠? 어쨌든 다 작업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사스로 변형을 다 시켰습니다.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 이런 식으로 네스팅 기법을 쓰고 미디어 퀄리도 바로바로 넣어줘서 확인하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가 좋아요.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컴파일 돼가지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에 가서 여기 데이터를 조금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따로 뽑아 줄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따로 빼주는 이유는 작업하기가 더 수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은 콘스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헤더 랩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배열을 하나 만들 거고, 그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다가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타이틀을 title 작업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인트로라고 넣어 줄 거예요. 여기 오타 났네. 인트로. 여기가 오타 났으면 여기도 오타 났겠네요. 그죠? 오타 많이 났을 것 같긴 한데 이쪽에 가서 여기도 여기도 틀렸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고쳐줄 거고, 그러면은 이쪽에는 인트로 작업해 줬고요. 여기에 주소 URL은 URL 작업해 줘서 여기다가는 우선은 인트로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주소가 5개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4개, 5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인트로 스킬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스킬,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트, 여기 사이트 넣어줄 거고, 여기는 포트폴리오, 타이틀은 포트폴리오지만 주소는 포트,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컨택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 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쪽에 넣어 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니까는 이거를 이제 변수 안에 돼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불러 볼게요. 그러면 우선 5번은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form은 for each은 map,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쓰지 알아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시는 분도 그냥 해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불러야 되니까 여기서 불러야 되죠. 헤더 내비에서 불러야 됩니다. 헤더 내비라는 곳에서 불러와서 맵이라는 메서드를 쓰시게 되면 배열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를 랩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 써가지고 이쪽에다가는 리턴 값이나 생략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가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쓰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li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 a 링크가 들어가서 요쪽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에 요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는 여기에 지금 들어 있어요. 내비에. 그러니까 여기 불러야 되니까는 중괄호 써서 내비에 작업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 URL을 쓰시게 되면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죠. 내비에 타이틀, 요렇게. 그래서 타이틀, URL, 이걸 몇 번 반복해라? 5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5개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인해 보시면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기다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이에요.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맵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소스가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맵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소스 보시면 정리를 해놨긴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맵이라는 메서드는 안에는 이렇게 인자값 3개를 넣을 수가 있어서 이 값을 리턴 값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1, 2, 3, 4, 5가 있으면 이 넘버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이쪽에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리턴 값 요거 JSX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출력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값이 출력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화 작업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업해 놓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 주시게 되면요,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에러가 생겼냐면은, 우선은 클래스를 썼는데 네가 의미하는 게 이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클래스를 쓰지 않아요. 리액트에서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는 클래스 네임으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이건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헤더에 보시게 되면은 키값이라는 걸 썼는데,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키값을 쓰게 되면 그 고유의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맵이라는 메서드는 내비를 쓰라고 쓰면 요거 안에 데이터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값을 하나 더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키라고 써줄 거거든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써서 이쪽에다가 뭐 해줘야 되냐면 키라는 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반복될 때 그 고유의 키 값을 얘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납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탭 인덱스를 썼는데 여기에 보시면 탭 인덱스를 썼잖아요.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해서 얘가 다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고쳐주면 에러가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맵이라는 메서드를 써서 이렇게 리액트에서 처리해 줬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각 세션마다 컴포넌트가 다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거니까 너무 뭐 이해 안 간다고 저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글 메뉴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요거 토글 메뉴를 작업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이 토글 메뉴를 작업할 때 중요한 점은, 클릭을 하면은 서브 메뉴가 나오고 클릭을 하면 없어지는 이 토글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트 여기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스크립트에 가가지고 메뉴 작업했을 때 클릭했을 때 쇼라는 게 생기고, 또 클릭하면 쇼가 없어지게 작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작업해줬는데, 리액트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작업할 때 리액트 여기 일반 사이트가 있고 여기는 리액트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리액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들어요. 그죠? 여기에 HTML 있고 여기다 헤더 태그 있고 무슨 태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로딩할 때 하나씩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컴포넌트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서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요 세 개만 읽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요 네 개 읽고 이쪽 페이지에서는 하나 두 개만 읽고, 이런 식으로 싱글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가 차이가 있어. 얘는 동구조고 이걸 버추어 돔이라고 얘기하는데 읽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쪽에다가 쇼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추가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한번 클릭하면 다시 없어지고
한번 클릭하면 쇼가 나타나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다시 로딩하고 다시 로딩하고 다시 로딩하기 때문에 이 값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시 로딩하고 다시 로딩하는 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만 로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변수라는 걸 만드시게 되면 이 변수를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로딩이 되기 때문에 변수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크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만 리플레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상태, 병수의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약간 틀려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소스가 약간 틀린 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시게 되면 리액트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이제 토글 메뉴 같은 경우도 뭘 작업해 줘야 되냐면은 유즈 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토글 메뉴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썼던 방식을 우리 기존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려면요 리액트에 더 친화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나 유즈 스테이트만 써야 되는데 이걸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한번 써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헤더에다가 리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콘스트라고 하나 만드신 다음에 show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set show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use state라고 작업을 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값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false라고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요걸 쓰실 유즈 스테이트를 쓰시려면요 리액트한테 나 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저는 큰 따옴표로 처리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변수의 값이 이쪽에 가보시기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웠네. 아까 같은 경우는 돔 구조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서 이걸 다 값을 임식하지만 벼출돔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로딩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다 변수 저장시켜 놓는 건데 이건 변수값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변수값이 상태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럼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걸 인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거는 기존의 변수랑은 조금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후구 초기값을 리펄스로 설정해 준 거고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 나중에 이제 유즈 이펙트 릿 훅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 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은 요쪽에 있죠? 요거 햄버거 메뉴가 나올 때 요 햄버거 메뉴를 클릭해 줄 거예요. 그걸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온클릭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요쪽에다 온클릭 했을 때 토글 메뉴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토글 메뉴라고. 그죠? 토글 메뉴라고 함수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요 위에 올라가서 여기다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스트 만들어서 함수 설정해 주고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 일반 함수 차이점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여기다 한번 처리를 해 볼까요?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작동이 되죠. 여기서 얘를 클릭했을 때 토글 메뉴 함수를 실행해라 해줘서 여기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럿을 넣어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 문제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다 어떻게 처리해 줬냐면 클릭하면 쇼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 헤더 내비한테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 쇼가 붙어야 돼요. 클릭하면. 또 클릭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게 또 나타나야 되고,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요. 이쪽에다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은 얘를요 컨트롤 X 해주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중괄호 들어가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백틱이라는 걸 써줘서 작업해 줄 거고요. 헤더 내비가 있고 이쪽에 달러 표시해 줘가지고 여기에 쇼가 붙거나 아니면 쇼가 붙지 않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show라고 작업해 주시고 3화 현재다 써서 이 값이 true면은 이쪽에 show가 붙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없게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show가 붙고 안 붙고 처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설정해주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부분에 익스펜드도 폴스가 되고 true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도 show의 값에 따라서 show의 값이 true면은 여기다가는 true 처리해 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false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토글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쪽에 클릭하게 되면 얼렛 대신에 이쪽에 setshow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이 지금 몇이에요?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set show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prev show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 값을 이쪽에다가 true가 되면은 이쪽에 반대로 해줘서 prev show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true가 되면 false가 되고 false가 되면 true가 되라. false가 되면 true가 되고 true 되면 false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검사 확인해 볼까요? 여기 가서 헤더에 가서 이쪽 루트에 가서 헤더 배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 가서 여기 가보시게 되면 클릭하면은 쇼가 생겼죠. 여기는 폴스가 됐고, 그죠? 확정이 도로가 됐고, 클릭하면은 없어지고 폴스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준 거예요. 우리 잠깐 보면 이쪽에 메뉴에 가보시면 이렇게 처리해 줬잖아요. 요게 이렇게 처리한 거는요. 페이지를 로딩을 하니까 맨 밑에다가 스크립트 걸어서 이미 HTML, CSS가 다 있으니까 그 상태를 걸어서 거기다 처리해주면 되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해당 부분만 처리해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함수를 클릭해서 설정해준 다음에 요 상태에서 병수의 상태에 따라서 set use state 요 상태에 따라서 처리해주는 거예요. 그죠? set show가 어디 얘죠?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 두 개가 얘가 현재 false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false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로 해주고 true가 들어가 있으면 false로 해주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show의 값이 true면은 show를 넣어주고 false면은 아무것도 없게 해주고 여기도 show가 나오면 true가 나오고 없으면 false 나오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리액트 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는 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있기 때문에 메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거 빼먹었네요. 아 실수한 게 많네. 이건 내비게이션이니까는 여기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리아 해준 다음에 라벨 붙여줘 가지고 지금에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메인 메뉴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처리해 줘야 되니까는 이거 제가 살짝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길어졌죠. 길어지니까 한번 줄 바꿀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인덱스에 빼먹었으니까 전에 했던 걸 좀 넣어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는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리액트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똑같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제 비트가 아니라 뭐예요? 리액트니까 여기는 리액트 JS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액트 JS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그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든 사이트를 리액트로 어떻게 만드는지 느낌하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법 같은 건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흐름만 알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거는 책 보거나 이제 서치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헤더 부분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해줬다는 거.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또 올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또 실수한 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실수를 또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보니까 실수한 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git add 해줘서 git commit 해줘서 m 해줘서 여기다가는 드디어 리액트 헤더 완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거고요. 아이콘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계속 넣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git push, 그 다음에 u origin, 그 다음에 main 처리해줘서 해준 다음에 페이지에 가서 여기에 포트 2023 리액트 가서 넣어주시게 되면은 근데 아까 이거 스크립트 다 한 다음에 뭐 처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죠? 이쪽에 가서 여기 가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뭐 다 되네. 근데 그죠? 아까 제가 뭐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 가서 CSS 다 처리가 된 건가? 섹션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안 됐으면 제가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니까 그죠? 다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거 다 작동하죠. 그죠? 작동하니까 제대로 된 거고. 근데 에러가 이렇게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플레시 해주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실행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npm run div가 아니라 스타트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네, 에러 없죠? 잘 작동하죠? 불안하네. 제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됐죠? 여기다 이제 처리가 됐고 다 올라갔으니까는 이쪽에 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다가는 세 번째 헤더 완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헤더가 완료됐습니다. 그죠? 네,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으면 다음 세션 미리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